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에 고엽제 후유증 4가지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2023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2024년도에 전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로 전환이 되면서 등급을 또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게 댓글을 주셨는데 그 댓글 내용들을 보면 한 분만 한두 분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지금 계속 이와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등급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야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급이 바뀌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보건부에서 신체 검사한 후에 2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보건부에서 중복해서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몸에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있고 또 고엽제 후유증 질병도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때 2가지 다 질병을 보상금에 맞추어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보건부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거를 받을 것인지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 전체적인 혜택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 보상금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몇몇 분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제게 댓글을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급 사망은 2025년 보상금 기준으로 113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인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고 계셨을 때는 2025년 기준으로 123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보상금만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이 당사자라고 했었을 때 국가보건부에서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 이 4가지 질병에 관련된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 4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이번 이 영상이 중요하지만 고엽제 후유증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이런 영상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물론 모든 영상들이 다 중요하지만 고엽제 후유증이 또 어느 순간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면 선택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전환된 4가지 질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 증입니다. 자, 그런데 방광암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광암 갖고 계신 분도 질문을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직접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관련된 내용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새로 이제 신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신법에 속합니다. 신규 등록자로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방광암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등록을 받으실 때 어느 시기에 받았든 상관없이 2024년도에 새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두 다 신체 검사를 받든 안 받든 2024년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신규 등록자로 새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신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신법 중에서 6급 사망을 보시게 되면 보상금은 113만 7천 원입니다. 자, 113만 7천 원인데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에게는 이 보상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전상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9만 원이 더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계신다 그러면 가족 부양 가족 수당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10만 원이 더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 113만 7천 원 더하기 19만 원이 매월 추가로 더 붙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후유증일 경우에 고도장애는 123만 4천 원이었는데 이 금액보다도 6급 사망이 훨씬 더 금액이 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보상금만 비교를 했을 때는 고엽제 후유증인 고도장애 수당이 더 크지만 추가적으로 이 전상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포함을 하게 되면 6급 사망이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고도장애는 이런 전상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이 없나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전상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당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내용 말고 또 추가로 만약에 내가 생활이 조금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생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그리고 급수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낮은 급수 7급, 6급 사망, 6급 이항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또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경우 6급 사망으로 계시면서 만약에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국가보험부에 생활조정수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23만 원 이상의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은 나이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조건도 없고 2025년부터는.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생계지원금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매월 10만 원씩이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0세 이하일 경우는 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조정수당은 나이 상관없이 내 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 이 고엽제 후유증인 경우에는 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교통도 차이가 나고 의료도 차이가 나고 유족과 관련된 내용도 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내용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고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를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보험병원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은 90% 감면이 되고 10%는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6급 사망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가 되었든
본인 상위처든 상위처가 아니든 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액 국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국가보건부에서 의료비를 계속 삭감을 하면서 위탁병원 또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으로만 수술을 하고 진료를 받으신다 그러면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전액 무료로 진료하고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큰 차이점이 있고 유족과 관련해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계신다 그러면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이라고 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은 본인에게만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그 본인께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6급 사망으로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이분이 몸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서 재판정 검사를 하고 계속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계속 5급, 4급, 3급, 나중에는 뭐 1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만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는 경도, 중등도, 고도 위로는 없습니다. 고도에서는 아무리 내 몸이 더 악화되고 재발이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도 고도 이상은 승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급 사망에서는 계속 6급 1항, 5급, 4급, 3급, 1급까지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만약에 6급으로 계신 상태에서 이분이 사망을 하셨다 하면 6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지원이 됩니다. 언제까지?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5급으로 승급을 하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더 큰 금액의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국가보건부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보고 고도장애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고도장애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보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6급 사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계속 내 몸이 악화됐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내가 만약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하더라도 내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도 지급이 되는 6급 사망을 선택하셔야지 지금 당장 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 고도장애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이거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7급, 6급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또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월남 참전자의 빈익빈, 부익부, 유가족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 하기 나름이다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유가족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물론 애를 쓴다고 해서 될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보다는 배우자분들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와 관련된 영상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배우자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건부에서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는 꼭 6급 사망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